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또 이 그림은 어떠시나요? 혹시 기분이 편해지나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흥분이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 그림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불편한 감정도 느끼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술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주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음악만큼이나 미술은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술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자연의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 있는 동안 자연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의료 환경에서는 적절한 종류의 자연 이미지를 사용하면 환자와 의료진에게 많은 이점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인 정신건강 전문가인 로저 울리치의 연구에 의하면 자연 이미지가 환자들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복원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예술작품 앞에 서면 우리는 화가와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예술과 치유의 핵심이죠. 치유는 고정된 타임라인이나 종착점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치유해 가는 경로입니다. 좋아하는 예술작품을 볼 때마다 새로운 통찰력을 가진 새로운 경험이 되듯이 치유는 모든 방향으로 가능성이 펼쳐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힐링시켜주는 그림의 주제가 5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5가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주제로 한 그림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고요하면서도 차분하게 흐르는 이미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을 진정시켜주죠. 만약 폭포같이 빠르게 떨어지거나 흐르는 그런 이미지나 거세게 폭풍 속에서 넘실거리는 파도 이미지에서 우리는 불안함이나 강한 에너지를 느끼죠. 저는 이 첫 사진을 보면서 생각난 그림은 모네의 수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에는 물이 거의 4분의 3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따라서 차분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물 이미지가 의료 환자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심박수를 낮추는 결과를 줍니다. 여기에 전문업체 GF 스미스의 연구에 따르면 진한 파란색이 이완과 가장 관련이 있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요한 물을 주제로 다루어온 대표적인 그림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우선 클로드 모네의 수련 시리즈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 가꾸어 놓은 연못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수련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연못의 짙은 파란색의 물, 그리고 그 물 위에 뜬 초록색과 온갖 연한 수련의 색이 너무나 편안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지죠. 참고로 초록색은 정신치료학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윈슬러 호머의 1880년작 고요한 물에서의 항해인데요. 바람 하나 불지 않는 호수에 돛담배 한 척이 유유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집안이나 병실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고요한 저 호수의 배에 같이 타고 항해를 하고 싶은 소망과 희망을 느끼기도 하죠. 그 외에도 고요한 물을 주제로 한 몇 점의 다른 작품들도 보시죠. 이 그림은 피에르 구스타프 르누아르의 작품이죠. 역시 잔잔한 호수에 작은 보트를 그린 이 그림도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우비누의 작품과 토머스 쿠퍼의 작품도 보는 사람에게 힐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푸른 잎과 화려한 꽃인데요. 이 세상 누구라도 꽃을 선물 받는다면 싫어하거나 화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꽃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자연의 산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무성한 녹색 식물은 생명과 성장의 궁극적인 상징인데요. 푸른 잎은 직접 보거나 이미지로 볼 때 우리에게 자연을 즉시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료 및 특히 암치료센터에서 인기 있는 초점인 꽃은 대담한 색상과 독특한 표시 및 질감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희망과 긍정의 느낌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꽃은 사람들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유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꽃이 무슨 정서적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신심리학적 측면에서 해바라기는 밝음과 행복감을 상징하는데요. 해바라기는 또한 깨달음, 영적 각성, 개인적 성장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노란색 꽃잎과 빛나는 에너지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밝은 노란색 해바라기는 환자나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이미지로 여겨지며 명랑한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바라기는 명상과 영적 수행에 인기 있는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꽃을 그렸는데요. 이 해바라기는 클로드 모네의 해바라기입니다. 모네는 이렇듯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꽃 그림은 로버트 베노의 양귀비인데요. 참으로 초록색의 캔버스에 강렬한 붉은색의 양귀비꽃이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마리 에그너의 백장미입니다. 이렇듯 꽃은 우리에게 정말 힐링이 되는 그림들이죠.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 이미지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치유 과정을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진을 조사한 수많은 연구에서 도시 이미지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전경의 개방성은 보는 사람에게 한 장의 이미지로 풍경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공하고 탐험과 상상력을 위한 여지를 남겨 관람자의 이미지 참여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풍경 이미지는 우리의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를 대리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광활하게 탁 트인 평야의 이미지는 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답답함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시죠. 먼저 이 사진은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으로 변한 듯한데요. 반 고흐의 풍경화는 생생한 색채, 표현력 있는 분놀림,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정적 깊이를 포착하는 화가의 능력 덕분에 종종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림으로 여겨지며 자연 세계와의 연결과 위안을 느끼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표현 기법으로 대담한 색상, 두꺼운 분놀림, 역동적인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 고흐의 독특한 스타일은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게 하며 이는 고양되고 감정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풍경화는 밀밭, 올리브숲, 별이 빛나는 하늘과 같은 평범한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청자에게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고흐의 그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제공하며 미술의 치료적 효과와 위안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 고흐는 자연에서 영감과 평화를 찾았으며 그의 그림은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하여 보는 사람에게 차분함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보시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마치 밝은 빛의 남부 프랑스의 기운을 느끼며 따스한 기온과 선선한 바람으로 미리 익어가는 그런 평화로움을 집에서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자연의 치유 효과에 고흐만의 스타일이 더해지며 보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훌륭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네의 푸빌의 밀밭 속 길인데요. 여기서도 모네는 힐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몽생 빅투아르와 아크강 계곡의 다리라고 하는 폴 세잔의 풍경화입니다. 그리고 마틴 헤데와 존 컨스터블의 평해들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치유의 효과를 줍니다. 2015년 켈러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시간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로 이런 이미지와 연결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미지의 지붕 같은 나뭇가지는 우리를 보호와 피난처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무를 자연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 DNA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풍경을 보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긍정성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요소로부터 그늘과 덮개를 제공하는 나무 이미지에 대한 친화력을 보이는데 이는 다시 피난처를 찾고 생존하려는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렉산더 키셀프의 풍경화인데요. 따뜻한 봄날의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휴식을 취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그림은 정말 잘 어울리는 치유의 그림이죠. 다음 그림은 다소 추상적인 그림인데요. 프레스튼 디킨슨의 메인주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치 세잔의 그림 같은데요. 그 외에도 존 우톤과
펠릭스 발라통의 풍경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풍경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지원하고 우리를 자연과 직접 연결시켜주는 가장 명백한 이미지 범주일 수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토끼와 말과 같은 위협적이지 않은 동물을 보면 야외와의 공감대가 즉시 증가하고 자연세계와의 친근함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 특히 어린이는 추상예술보다 표현적 예술을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아 환자는 동일한 주제의 그림보다 위협적이지 않은 야생동물과 곤충의 사진을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고양이와 강아지죠. 자연 이미지는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지원하고 차분하고 매력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치료센터에서 병원, 정신건강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의료 환경에서 치유를 위해 예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타고난 연결과 특정 유형의 자연세계 이미지가 웰빙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달래고 치유하고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어울리는 좋은 사례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먼저 안톤 마우브의 양떼들의 그림인데요. 목동 부부가 양떼들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두 부부는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으로 저녁 노을에 양떼들의 모습은 포근하고 평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그림은 토마스 블링크스의 사냥개 그림입니다. 사냥개는 인간에게는 무척이나 순종적인 대상입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친근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죠. 특히 사냥꾼에게는 사냥의 가장 핵심적 수단이기도 하죠. 다음 그림에는 또 다른 가축이죠. 소입니다. 이 그림은 토마스 쿠퍼의 작품으로 평온한 시골 풍경이 보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페르디난드 본 라이트의 어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골의 어치 한 쌍을 다정한 분위기로 그렸는데요. 부부, 연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연상하게 되며 인간에게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 개개인, 특히 아픈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주며 사랑받는 그림들은 치유라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컬렉팅할 때 이런 치유의 효과까지 있는 그림을 수집하고 소장하여 즐긴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